우리는 대부분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람들은 이상 증세가 없는 한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와 동일하게 숨을 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호흡 기능도 나이를 먹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호흡기의 기능은 쇠퇴하고 결국 더 나이가 들었을 때 호흡 관련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1. 전철 또는 버스에 타려고 조금 서둘렀을 뿐인데 숨이 찬다. 2. 평소에 얕고 빠르게 호흡하는 탓인지 무리해서 일하면 숨이 가빠진다. 3.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세찬 기침이 나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어 괴롭다. 4. 폐에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 든다. 5.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을 느낄 때마다 숨이 가쁘고 심장이 뛴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도서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최고의 호흡 전문의, 저자, 혼마 이쿠오의 숨 하나 잘 쉬었을 뿐인데 숨만 똑바로 쉬어도 건강 수명이 10년 늘어나는 궁극의 초간단 호흡 건강법. 제대로 된 호흡 한 번이 10 운동 안 부럽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화는 호흡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1분에 약 15회, 하루에 약 2만 회, 1년에 약 730만 회나 숨을 쉰다. 잠시도 쉬지 않고 공기 중에 산소를 체내에 들여보내고 영양소를 연소의 에너지로 전환한다. 그렇게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을 평생 반복한다. 사실 우리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숨을 쉬지는 않는다. 대부분 크게 인지하지 못하지만 호흡이 얕거나 흐트러지는 등 호흡의 효율이 낮은 사람도 많다. 이렇게 잘못된 호흡을 하는 사람과 올바른 호흡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 상태에서 차이가 벌어진다. 다시 말해 호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노화와 기력이 쇠하는 속도가 달라진다. 잘못된 호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얕은 호흡을 계속하면 일단 몸 안으로 공기를 충분히 들여보내지 못한다. 이로 인해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어 대사 활동이 주춤해진다. 나아가 각 장기의 활동이 저하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기력을 잃는다. 호흡과 자율신경은 상호작용한다. 호흡이 불안정하면 자율신경도 균형을 잃어 각종 질병에 노출된다. 그뿐만 아니라 호흡은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기도 한다. 호흡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불안이나 짜증 같은 부정적 감정이 쌓이기 쉽다. 따라서 잘못된 호흡이 습관이 된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양한 건강상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아 더 빨리 노화하고 쇠약해진다. 이처럼 호흡의 질은 우리의 건강 수명을 크게 좌우한다. 두 번째, 죽음보다 괴로운 질병, 만성폐쇄성 폐질환. 혹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병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담배 연기와 같은 유해 물질로 인해 폐에 염증이 생기고 폐 조직이 파괴되어 극심한 호흡곤란을 느끼는 질병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숨막힘, 숨가쁨과 같은 호흡곤란, 만성기침, 가래 등이 있다. 이 병에 걸리면 숨쉬기라는 행위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환자는 24시간 숨 쉬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점점 궁지에 몰린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두고 죽기보다 괴로운 질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호흡기의 기능이 극단적으로 쇠퇴하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걸렸을 때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원활하게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기능적 잔기량이 증가하면 자나 깨나 공기 부족과 숨막힘을 느끼는 등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세 번째, 입 호흡이 치매를 초래한다. 입으로 호흡하는 습관이 초래하는 문제는 후각이 둔해진다는 점이다. 혹시 코를 막고 밥을 먹으면 맛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코 막힘으로 고생하는 사람 중에는 먹고 있는 음식이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것은 맛을 느끼는데 후각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무언가를 먹을 때 맛을 느끼는 이유는 음식물을 씹음과 동시에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냄새를 맡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소에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면 냄새가 주는 자극이 줄어들어 서서히 후각이 둔해진다. 후각 기능에 저하는 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후각은 뇌의 가장자리 계통에 직접적인 자극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가장자리 계통에는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강렬한 감정, 위기 감지, 기억 처리 등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후각이 발달한 작은 동물은 적의 냄새를 순식간에 맡고 위험을 감지해 달아나거나 숨는다. 하지만 후각이 둔해지면 이렇게 중요한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와 더불어 뇌로 가는 자극도 줄어 가장자리 계통의 기능이 약해진다. 실제로 후각 기능의 저하와 치매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 보고가 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초기 증상을 판단할 때 냄새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입으로 숨을 쉬어 후각 기능이 약해지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결과를 보고한 논문도 있다. 따라서 후각과 뇌 기능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입이 아닌 코로 호흡하는 편이 좋다. 물론 누구나 무의식 중에 어느 정도는 입 호흡을 한다. 절대로 입으로 숨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는 아니다. 폐 질환을 앓느라 숨쉬기가 힘든 사람 중에는 입 호흡을 하는 편이 차라리 나은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코 호흡의 장점과 입 호흡의 단점을 알아둔 상태에서 더 나은 호흡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수면 중에 입으로 숨을 쉬지 않도록 입을 막는 테이프도 시판되고 있다고 한다. 입으로 숨 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면 이처럼 호흡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네 번째, 질병 없이 오래 살려면 호흡근을 단련하라. 호흡근을 길러야 건강이 보인다. 폐는 스스로 팽창할 수 없다. 폐 주변에 근육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굳고 기능이 약해지므로 호흡근을 단련하지 않으면 기능적 장기량이 늘고 숨막힘이나 숨가쁨 등의 호흡 곤란이 올 수 있다. 호흡근이란 갈비뼈 안에 가스물이 전체를 에워싸는 근육으로 종류만 20종이 넘는다. 그 중에서도 갈비사이근은 호흡 운동의 핵심이다. 갈비사이근을 비롯한 여러 호흡근은 숨을 들이마실 때 쓰는 들숨근과 숨을 내쉴 때 쓰는 날숨근으로 나뉜다. 두 종류의 근육이 서로 번갈아가며 숨쉬기를 돕는다. 근육은 빠르게 움직일 때 사용하는 백색근과 느리게 움직일 때 사용하는 적색근이 있다. 단거리 달리기 선수에게는 백색근이 많고 마라톤 선수에게는 적색근이 많다. 갈비사이근은 평생 호흡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적색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갈비사이근의 힘을 키우려면 백색근 단련에 좋은 덤벨 들기나 스쿼트보다는 적색근 단련에 좋은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다. 가슴 호흡근의 힘을 기르는 초간단 호흡 건강법 5가지. 첫째, 호흡근은 모든 근육의 기본이다. 꾸준히 쓰는 근육인 만큼 일상생활에서 항상 단련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칭을 할 때 호흡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이 기본이다. 숨을 내쉴 때는 들이마실 때보다 2배 정도 시간을 들여야 한다. 둘째, 가슴을 펴고 등을 곧게 세워서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세우등 자세는 숨을 쉴 때 가슴우리를 충분히 넓힐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호흡근이 굳어 폐를 충분히 부풀리지 못해 호흡 기능이 약화된다. 셋째, 길게 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르자. 크고 길게 소리를 내려면 숨을 길게 내쉬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깊고 느린 호흡이 몸에 밴다. 또한 소리를 낼 때 가슴과 폐가 부풀었다 줄었다 하며 호흡근을 움직여 호흡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넷째, 숨을 내쉬는 훈련을 하자. 호흡 기능이 노화되면 기능적 잔기량이 증가한다. 숨을 최대한 내쉬는 훈련을 하면 폐 안에 공기를 내보내며 호흡근이 단련된다. 다섯째, 유산소 운동으로 지구력을 강화하자. 걷기, 조깅, 마라톤 등 유산소 운동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취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되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운동은 걷기다. 매일 30분씩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이때 가슴을 펴고 등을 곧게 세운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자. 또한 호흡근을 강화하면 건강 수명이 10년 늘어난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호흡에 달렸다. 지금 당장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미리 호흡근을 단련해 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현대인의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 사이에는 10년의 차이가 난다. 즉, 죽기 전 10년간 병에 시달리거나 누운 상태로 보내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다. 하지만 호흡근을 강화해 호흡 기능을 유지한다면 이 10년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 호흡 운동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토대를 뒷받침한다. 호흡 기능을 강화하면 질병과 노화를 물리치고 평생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잠시 호흡에 관해 고민을 해결해 보자. 호흡을 개선하면 정말 살이 빠지나요? 호흡이 다이어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호흡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나는 종종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 서점에서 호흡 다이어트라든가 호흡법으로 날씬해지자라고 말하는 책이나 잡지를 본 기억이 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바른 호흡이 다이어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호흡은 산소를 태워서 열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사 활동이다. 실제로 산소가 연소되어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열에너지가 생겨 몸이 따뜻해진다. 그리고 평소에 올바르게 호흡하면서 공기를 효율적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면 열에너지를 만드는 힘도 강해져 대사 효율이 높아진다. 우리 몸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결과적으로 살이 빠진다. 즉, 올바르게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가슴 호흡근인 갈비사이근의 근섬유는 많은 양의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 대사를 높이는 적색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가슴 호흡근을 최대한 활용해서 호흡하면 더 많은 양의 열에너지가 만들어지므로 다이어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의식해서 날씬해지고 싶으니까 특별한 호흡법을 열심히 하자라든가 다이어트를 위해 호흡에 도전하자라는 식으로 살을 빼기 위해 호흡을 이용하는 것은 주객전도다. 그보다는 깊고 느리게 호흡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어느새 살이 빠졌다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호흡을 개선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실을 거두는 것이 바람직한 흐름이 아닐까. 앞서 소개한 일련의 호흡근 단련법도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열심히 실천해서 깊고 느리게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고 호흡 연령을 낮춘다면 결과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호흡으로 정말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올바른 호흡은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하게 갖도록 돕는다. 혹시 가족이 곤히 자는 모습을 보고 평온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사실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자면서 내는 숨소리와 같은 안정된 호흡에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호흡에는 전염성이 있다. 평온하게 잠든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버린 적이 있을 것이다. 잠든 이에게 옮아 호흡이 편안해지면서 잠에 빠져드는 것이다. 평온함을 옮기는 이러한 호흡의 작용은 동물 실험에서도 확인되었다. 실험용 생쥐는 한 마리만 기르면 빨리 죽지만 한 마리를 더 들여서 두 마리를 함께 기르면 상대적으로 더 오래 산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쥐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숨만 쉬는 상태여도 먼저 있던 쥐는 혼자 있을 때보다 오래 산다. 아마도 동물에게는
숨 쉬는 생명체가 곁에 있으면 본능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람도 혼자서는 외롭고 힘들다. 가족처럼 함께 숨 쉬는 존재가 가까이 있고 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커다란 힘이 되어준다. 수면 무호흡증은 심각한 질병인가요? 내버려두면 돌연사할 위험도 커진다.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무호흡 상태가 반복되어 강한 졸음이 발생하고 집중력이 저하해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다. 일본에는 3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으며 성인 사에서 5명 중 1명이 수면 무호흡증으로 고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은 목과 목구멍 주변에 지방이 붓거나 편도선이 비대해져 기관지, 후두, 인두, 코 안에 이르는 상기도라는 부위가 막히면서 일어난다.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인 상기도가 막히면 숨이 멈춘다. 일시적이기는 해도 뇌와 몸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므로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수면 무호흡증을 방치하다가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일으켜 돌연사한 사례도 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된다면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 치료를 받자.